안녕하세요.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특수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 수업 디자인으로 내 수업 살리기 프로젝트 14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상 수업 디자인 길라잡이로 내가 원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여서 학습 목표를 만드는 건데요. 요 내용과 관련된 강의를 3개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수업, 그리고 꼭 필요한 수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비결은 바로 명확한 교수학습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수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교수학습 목표를 세우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수업 설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수업 목표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수업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교과서 단원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성취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업할 교과와 단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에 연결된 성취 기준을 찾아봅니다.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해당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단원과 성취 기준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목표를 구체화하면 단순히 단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제를 중심에 두고 관련 교과의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폭넓은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교과서 단원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취 기준 중심으로 수업 설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 학기 단위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교과서 단원에서 성취 기준을 추출하고요. 추출한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여서 학기 단위의 교수학습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위 목표를 세분화하여서 하위 목표로 만들어주고 이 목표를 기반으로 차시별 수업 설계를 수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교과서 단원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단원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은 그 성취 기준을 연결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줘서 교수학습 목표를 도출합니다. 이 목표는 한 학기를 아우르는 상위 목표, 즉 학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월별 목표, 하위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월별 목표는 각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수업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월별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시별 수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 방식은 한 학기 수업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단원이 가진 특징과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군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는 20개로 단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각 단원은 약 15차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모든 단원을 수업을 한다면 약 300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군의 국어교과 기준 시수는 448시간이고요. 특수학교인 경우는 시수 감축으로 인해서 약 360시간이나 224시간 정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단원을 차시대로 수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과서의 한 차시 분량이 두세 차시에 걸쳐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1, 2학년 군의 국어 성취 기준은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교과서로 수업을 설계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성취기준 한 개당 약 27차씩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성취기준 한 개당 수업을 약 17차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성취 기준에 초점을 맞추면은 필수적인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어요. 둘째, 유연성이에요. 제한된 시수 내에서도 핵심 내용을 다룰 수 있어서 시간 부족에 대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필요에 따라 수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 설계는 교과서를 기반한 수업 설계보다도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교과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취 기준만 중요하고 교과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교과서는 표준화된 자료로서 교사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와 성취 기준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일단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교과서의 해당 단원과 차시 내용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체계적인 수업을 구상하면서도 교과서라는 표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성취 기준을 이용해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와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를 비교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